예, 방금 소개받은 임지봉입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 참여연대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논의는 1996년, 21년 전이죠. 참여연대가 당시 부패방지법의 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위해서 공수처 도입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안에 공수처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난 21년 동안 참여연대는 일관되게 검찰개혁 또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공수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계속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1년 동안 국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13개나 제출됩니다. 13차례 제출됩니다. 근데 국회가 논의만 하고 다 통과를 안 시켜왔습니다. 21년 동안요. 지금은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난달 29일, 30일에 걸쳐서 경향신문에서 한국리서치의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 국민의 82%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국회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거는 국민들의 민의를 국회가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정치가 오작동하는 결정적인 예가 될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다 이 공수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그 4대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수만 하더라도 지금 공수처 법안 통과 정족수를 훨씬 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건 또 한번 공약 위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연대는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이 공수처 법안이 여야의 대화 타협을 통한 조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공수처법이 꼭 국회를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른 여러 시민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국회에 여러 가지 이 법안 통과와 관련한 노력들을 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참여연대는 이번에도 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청원안을 여러 오랜 기간의 토의를 통해서 마련해서 냈고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 자료집 4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이 법률 청원안 내용 해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법안에 담아야 할 3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공수처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특히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두 번째,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즉 검찰과의 절연,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막강한 공수처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 국회를 통한 견제장치도 있을 수 있겠고 국민이나 시민사회를 통한 견제장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3가지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참여연대 청원안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9페이지 2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독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가재정법 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이나 검찰청법에 판검사들의 여러 신분상 독립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또 기타 징계 처분을 위해서도 징계 처분도 원칙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조항들을 공수처 구성원들에게도 적용하도록 법안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정무직 공무원과 판검사 그리고 그 장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 소장 이상의 군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금 임수빈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이 검찰개혁위원회 안보다는 오히려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참여연대 안이 더 좁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장의 임명에 있다고 참여연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과 관련해서는 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둬서 이 추천위원회로부터 2명의 처장 후보를 추천받은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다시 그 지명받은 1명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중의 어떤 국회의 대통령 권력에 대한 임명 과정에서의 견제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장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별다른 자격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직자 비리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수사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법안들을 보면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참여연대는 처장은 변호사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조인들, 법조 3륜이라고 하죠. 판사, 검사, 변호사. 과거에 전부 사법시험을 통해서 같은 기수들은 같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엄청난 동료의식으로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장이 지금 검찰로부터도 독립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 집단으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되고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된다면 처장이 꼭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처장은 오히려 공수처의 독립성을 대통령 권력이나 혹은 검찰 권력이나 다른 공수처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그 소신을 관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은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다른 법안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대신 차장이라든지 공수처 검사들은 변호사 자격이라든지 일정 기간의 법조 경력이 당연히 요구되는 거죠. 그렇지만 처장에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처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여러 위원회 안에도 보면 법조 3륜의 수장들, 그러니까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을 당연직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4인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법조 3륜 수장들의 당연직 추천위원회 위원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것은 이 법조 직역으로부터도 독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처장 추천위원회부터 이 법조 3륜의 수장들이 들어간다? 저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참여연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국회 내 원내 교섭단체도 과반 이상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다수당이 추천을 독점하고 소수당이 처장의 추천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청원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의 규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안에는 처장 1명, 차장 1명, 공수처 검사 20명 이내,
공수처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20명 이내입니다. 50명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20명이 아닙니다. 20명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요. 수사관 50명 이내입니다. 수사관 2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치가 그렇다 그럽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최대로 하면은 처장, 차장까지 해서 72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규모를 상정한 이유는 이것이 서울 고검을 제외한 일반 고검의 정원 수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서 업무가 많아지고 이렇다면 규모를 더 늘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출발은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우리 위원회 안에 보면 이거보다 더 많죠. 그래서 위원회 안은 검사 50명 이내, 또 수사관 70명 이내로 해서 최대 처장, 차장까지 합치면 122명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말이죠. 슈퍼 공수처다. 그래서 공수처가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다. 이러면서 이 위원회 안을 비판하는데요. 저는 공수처의 규모는 본질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규모는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 고위 공무원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 그다음에 그 수사 대상 범죄를 어디까지로 잡느냐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알맞게 정하면 조정하면 얼마든지 되는 거지. 이 규모 때문에 애초에 공수처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본질을 흐리는 그러한 반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강조하는 세 가지 중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검찰과의 절연, 검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참여연대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안과는 달리 일단 검사 5년 이상 한 사람은 공수처의 처장, 차장, 검사로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수처가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논리가 뭔가요? 옥상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수처도 검사 출신들이 공수처 검사로 들어가게 될 거라 말이죠. 그러면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거가 된다. 특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공수처에 반대하거든요. 반대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거다. 공수처는. 그게 안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성공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과의 절연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검사했던 사람은 안 됩니다. 아까 임수빈 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수빈 검사님도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분들 공수처에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수빈 변호사님 같은 검사 출신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년 이상 검사 하신 분은 공수처 검사로 또 처장, 차장으로 들어올 수 없게 했고요. 이거는 어떤 다른 법률안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안에는 검사직에서 퇴직한 후 1년 경과, 3년 경과하지 않으면 처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차장이나 검사에 대해서는 차장은 1년, 검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죠. 참여연대는요, 차장, 처장, 검사 전부 다 검사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5년 이하로 검사로 있다가 공수처에 검사로 들어온 공수처 검사의 수도 전체 공수처 검사 중에 4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2중 3중의 제도적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다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검찰과의 절연, 검찰로부터의 공수처의 독립을 위한 장치들이고요. 이러한 장치가 다른 법안에서는 굉장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공수처 성공의 생명 관건에 해당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것이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의 검찰과의 절연 또 다른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퇴직자의 행위 제한들을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퇴직 후 5년간은 검사로 다시 임용될 수 없게 했고요. 3년 이내에는 대법원장 등의 고위공직, 그 다음에 2급 이상의 대통령 비서실 등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특정 정치 세력의 편을 들다가 나중에 그 정당의 공천을 얻어서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퇴직 후 5년 이내에 이러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관예우 방지를 위해서 퇴직 후 2년간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 변론을 담당할 수 없게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임기 만료 또는 사직 후에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공천을 받음으로써 재직 시 공수처 수사를 엄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장의 직무와 권한은 생략을 하고요. 검찰과의 업무 협조, 이것이 아까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나 우리 임수빈 변호사님께서도 밀도 높게 다루셨는데요. 참여연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위공직자 비리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게 된 경우 말이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공수처장은 이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의 이첩을 검찰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체포구속 압수수색이나 이런 강제 처분을 하기 전이냐 아니면 한 후냐가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가 여기 연루됐다고 나오면 강제 처분으로 가기 전에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처분을 하고 나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참여연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즉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에 대한 참여연대의 기본적인 설계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계속 거부됐잖아요. 그래서 이 공수처 법안에도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특례 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는 것이 참여연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에 이러한 막강한 권한이 있는 대신에 적절한 경제장치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견제는 첫째, 국회의 견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둔다든지, 국회에서 처장 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상당수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견제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참여연대 청원안에는요, 공수처가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 보고서와 사업 계획안을 제출토록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생각이고요. 또 참여연대는 국민들, 시민사회의 공수처 견제 장치도 법안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천위원회에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얼마든지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전번에 박영수 특검 때도 보았다시피 이 특검의 국민에 대한 수사 브리핑이 굉장히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에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수처의
비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의 권한 행사에 대한 법원의 견제를 위해서도 어떤 공수처가 이제 고소 고발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그 불기소 결정의 당부에 대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정 신청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법원이 지정하는 지정 변호사가 그 공소 유지의 직권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내용도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